노년기에 내 편 한 명도 없이 고립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는 말버릇. 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이야기입니다. 고요한 저녁, 창밖으로 어둠이 짙게 내릴 때 낡은 앨범을 펼쳐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흑백 사진 속 풋풋했던 나의 젊은 날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금방이라도 들려올 것 같은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 곁을 지켰던 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인생에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과연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순위가 명확해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좇았던 돈과 명예, 높은 지위보다도 내 속 깊은 이야기를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괜찮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과 살아갈 힘이 되는지를 뼛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역설적이게도 우리 주변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안개처럼 흩어지고 결국에는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 소리만을 벗삼아 기나긴 밤을 홀로 지새우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종종 씁쓸하게 한탄하십니다. 내가 젊어서 저것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다 소용없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 필요할 땐 찾더니 이젠 거들떠도 안 봐. 라며 세상을 향해,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잠시 그 화살을 거두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지독한 고립의 성을 쌓아 올린 첫 번째 벽돌을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놓았을 수 있다는 아프고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수십 년간 정성 들여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지만 그 마음을 잃는 것은 잘 자란 나무를 도끼로 베어버리는 것처럼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칼보다 더 깊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관계의 강을 건널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행동 방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백세 인생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노년기에 내 편 한 명 없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혹시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따뜻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채우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과거의 숭고한 자기 희생을 현재 관계를 통제하는 무기로 사용하며 상대방에게 끝없는 죄책감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삶은 그 자체가 희생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식들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는 그 지극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과 헌신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사회를 떠받쳐온 가장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숭고했던 희생의 역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녀나 배우자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감정의 족쇄로 변질될 때 발생합니다. 그 뿌리 깊은 곳에는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너는 당연히 나에게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본인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보상 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내어 찾아온 자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기도 전에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말씀을 툭 던지시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너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지금도 비만 오면 온 뼈마디가 쑤신다. 너희는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니? 혹은 명절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보란 듯이 옆집 셋째 아들은 이번에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렸다는데 우리는 뭐 그런 복은 없지라며 다른 집 자식과 공개적으로 비교하며 자녀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의 마음 저변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느끼는 상실감과 잊혀지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관계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자식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 한두 번은 어머니, 아버지께 더 잘해야겠다. 정말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책감을 자극하는 대화가 반복될수록 그 마음은 점점 무거운 쇳덩이가 되어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감사의 선물이 아니라 밀린 빚을 갚는 상환금이 되고 안부 전화는 즐거운 소통이 아니라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감시받는 신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자식들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심리적 무게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부모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비극적인 정서적 밀어내기입니다. 진정한 희생의 완성은 보상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 자라난 자녀들이 자신의 삶을 독립적이고 행복하게 꾸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의 헌신이 현재의 관계를 옥죄는 밧줄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서서히 숨을 멈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사소한 도움 하나하나에 반드시 생색을 내고 대가를 바라며 상대방의 마음에 감정의 빚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과거의 거대한 희생서사시에 가깝다면 이 두 번째 특징은 현재의 일상 속에서 훨씬 더 교묘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고립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아주 작은 친절이나 도움조차 결코 그냥 흘려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언어로 포장하여 자신의 공을 드높이고 상대방의 마음에 너는 나에게 빚을 졌다는 명확한 부채의식을 도장처럼 찍어두려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김치를 담가 주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계가 건강한 부모님이라면 너희들 바쁜데 김치 담글 시간이 어디 있니? 맛있게만 먹어다오라며 그저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립을 자초하는 사람은 김치를 건네는 그 순간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담그느라 내가 어제 허리도 못 펴고 꼬박 이틀을 고생했다. 배춧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니? 라며 자신의 노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틈만 나면 지난번에 가져간 김치는 입에 맞더냐? 그거 담그고 나서 내가 몸살이 났다라며 자신의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김치를 받을 때 느꼈던 잠깐의 고마움은 금세 부담감으로 변질됩니다. 그 김치는 더 이상 따뜻한 사랑의 선물이 아니라 언젠가는 갚아야 할 이자 붙는 빚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 부담스러운 감정의 빚을 지지 않기 위해 다음번에는 어머니, 이제 저희 김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희도 사 먹을게요라며 정중히 거절의 벽을 치게 됩니다. 도움을 주고도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기저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자존감의 결핍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얻는 길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은 강물에 흘려보내듯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바위에 새기듯 고맙게 기억하는 마음. 이 단순한 진리 속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외로움의 그림자에서 멀어지는 가장 큰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세상의 모든 일을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이자 틀린 사람으로 규정하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우리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경험과 연륜을 통해 삶을 바라보는 단단한 철학과 가치관을 쌓아오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존중받아 마땅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중한 자산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유일무이한 잣대가 되어버릴 때 발생합니다. 이분들의 세상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그 이야기 속에서 틀린 점을 찾아내고 지적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처럼 민감한 주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자녀의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 손주를 키우는 방식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기준과 다르면 용납하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를 저렇게 키우니 버릇이 없어지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일 처리하는 건 틀렸어. 내 말대로 해라며 자신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면 어디서 감히 어른 말을 거역하냐며 분노하거나 너랑은 말이 안 통한다며 소통 자체를 단절해버립니다. 이런 완고하고 배타적인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입을 닫게 만듭니다. 어차피 내 생각은 틀린 것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내 감정은 존중받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의 주변에는 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옳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동조해주는 사람들만 남거나 혹은 그마저도 지쳐서 아예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더 많이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과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내 평생의 경험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이 살아온 전혀 다른 인생과 그 속에서 얻은 생각 또한 존중해주는 태도.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향기를 내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삶을 황량한 겨울처럼 만드는 세 가지 치명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의 희생을 빌미로 죄책감을 강요하는 것, 작은 도움에도 생색을 내며 감정의 빚을 지우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못하는 흑백 논리. 이 세 가지는 모두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가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거치면서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나의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위대한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너를 위해라는 말 대신 내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는 그 사실을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반박하기 전에 먼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더 듣고 싶구나라고 질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말과 행동에 스며들 때 당신을 둘러싼 차가운 벽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 다리가 놓일 것입니다. 진정한 내 편은 억지로 만들거나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 곁에 사람들이 봄날의 햇살을 찾아 모여들 듯 저절로 생겨나는 법입니다. 백세 인생 이야기가 여러분의 모든 날이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